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청각과 보행입니다. 강의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각과 시각장애인 보행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장애인 보행에 유용한 주요 청각 기술을 지도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청각과 보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청각은 특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음성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 못지않게 환경과 사물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해주는 통로로서 청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청각을 보행에 활용하는데요. 실내 보행 환경에서 청각을 활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사실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찾을 때도요. 울림이 다릅니다. 또 건물 복도가 어디서 끝나는지, 또 복도에 어디 분기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각장애인은 청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여러 방향 정의에 도움이 되는 이 사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수대에서 계속 일정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청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외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청각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도를 지나갈 때 말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보도의 방향, 보도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거나 이럴 때 발자국 소리가 방향이 바뀝니다. 또 차량의 흐름 소리를 들으면서요. 차량의 흐름이 내가 가는 방향과 일직선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직선 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차량의 흐름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곳이 차가 별로 없는 주택가인지 어느 정도 있는 준상가인지 아주 많은 번화가인지 이런 환경 전체에 대한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시각장애인이 실내 및 실외에서 보행할 때 청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지도할 때는 청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방향정의에 관한 설명을 할 때도 방향정의가 감각이나 인지전략을 활용해서 공간 내의 구조나 사물 위치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때 감각 중에 중요한 유형의 하나의 감각이 청각이죠. 그렇다면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서 지도해야 할 청각기술에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각각을 소개하면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지도하여야 할 청각기술에는 소리 변별, 소리 식별, 소리 위치 추정, 소리 추적, 사운드 섀도우, 반향음 위치 이렇게 6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기술을 지도할 때도요. 어떤 장소에서 지도할 것인가를 보행지도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실내 환경에서 지도를 하고요. 점점 익숙해지면 실외 환경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단순한 과제에서부터 점점 복잡한 과제를 사용해서 청각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소리 변별에 대해서 지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이 사물을 통해서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리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 벨 소리의 높이를 달리한다거나 방울 소리를 들려주면서
소리의 높이가 다르다는 거. 물론 성인이거나 어느 정도 청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학령기 아동들한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문제겠죠. 그러나 시각장애 유아라든지 시각 중복장애라든지 또 실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도 실명자들에게는 이런 소리 변별 기술, 아주 단순해 보이는 과제이지만 이것도 청각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는지 또 다른 소리가 나는지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물을 선정해서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동차 소리를 변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특히 실외 보행 환경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내에서 실외 소리 변별 지도를 한 다음에는 실외에서 소리 변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멈춰 있는지 아니면 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또 자동차 소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 이런 소리를 변별하도록, 예를 들어서 노면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데요. 잔디밭을 걸어갈 때의 소리, 또 그냥 시멘트 바닥을 걸어갈 때의 소리, 이런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소리 변별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해야 될 청각 기술은 소리 식별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리를 내는 그 산출물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소리 식별이라고 합니다. 소리 식별 기술도 실내에서 먼저 지도하고 그리고 실외에서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건물 내에서 소리 식별 기술을 지도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내에서 복도를 지나가거나 여러 방의 교육생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또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또 방에 들어가면서도 이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지, 전화 소리가 들리는지, 환풍기, 문 여닫는 소리, 컴퓨터 자판 치는 소리, 그냥 종이에다가 글씨 쓰는 소리 등등 실내에서 들을 수 있는 각종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것을 어디서 나는지를 말하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무슨 사물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해서 소리 식별 기술을 지도할 수도 있겠지만 방 하나를 지정해 놓고 그 방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방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또 그 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맞추게 하는 것도 소리 식별을 지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육생을 의자에 앉게 한 후에 보행지도사가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여러 동작을 취해봅니다. 방에 들어오고 또 의자를 꺼내고 책상에 앉아서 서랍도 열어보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고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글씨를 쓴다든지, 또 일어서기, 서류함으로 걸어가기, 또 서류 철하기, 각종 동작을 하면서 교육생이 보행지도사가 하는 동작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이걸 계속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소리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계속 식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내에서 소리 식별 기술을 지도한 다음에는 실외로 가는데, 실외에서도 우선은 주택가에서 소리 식별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가를 같이 보행지도사가 교육생과 함께 다니면서 이 보도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지나가는 차량이 어떤 종류의 차량인지, 예를 들어서 트럭인지 뭐 그냥 버스인지 그냥 일반 자가용인지, 또 밖에서 들려오는 잔디 깎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택가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이 소리들을 통해서 그 소리의 산출 그 근원이 무엇인지, 소리를 내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게 하는 것이죠.
주택가에서 소리 식별 기술을 지도한 다음에 이제 준상가로 갑니다. 좀 더 복잡한 환경이죠.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겠죠. 버스라든지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또 자동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소리, 또 교통신호등, 자동차의 달리는 속도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듣고 알아맞추게 하는 것이죠. 또 자동차의 방향, 달리는 방향도 자기의 동선과 수직 방향인지 수평 방향인지 일직선으로 달리는지 커브를 도는지, 또 자동차들이 일방향 한 방향으로 가는지 쌍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알아맞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나중에 실제로 보행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보행하도록 청각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죠. 상가 지역에서 어떤 상가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이 상가에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이 상가의 특징, 여기는 무엇일 것이다 짐작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소리식별 기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지도 방법은 흰지팡이를 사용해서 흰지팡이가 닿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맞추게 하는 것도 실제로 보행 상황 속에서 흰지팡이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 이것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흰지팡이로 닿는 소리가 교통수단인지 아니면 어떤 우체통이라든지 이런 자판기라든지 노점의 판매대라든지 때로는 사람인지, 물론 이것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들려오는 촉각적인 것들이 같이 병행되겠죠. 어쨌든 흰지팡이가 닿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사물 식별 능력을 길러주는 한 가지 지도 방법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청각 기술로서 세 번째는 소리 위치 추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리 위치 추정 기술을 지도할 때도 우선 실내에서 지도하는데요. 먼저 넓은 방 안에서 소리 위치 추정을 지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 수행을 방 중앙에 서 있게 하고요. 보행 지도사가 교육생 주위를 박수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생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앞으로 이동한다든지 뒤로 이동한다든지 이러면서 보행 지도사의 위치를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가리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또 어느 정도의 방향에서 교육생이 보행 지도사가 있다는 것을 교육생이 아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교육생의 소리 위치 추정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입구에서 보행 지도사가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한번 그 보행 지도사의 소리를 듣고 출입구까지 혼자 오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출입구가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에 출입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리를 통해서 사물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청각 활용 능력을 길러줍니다.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 중복장애, 또 시각장애 유아들 경우에는 이런 소리 위치 추정 기술을 지도해주면 주변 환경을 훨씬 더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방향 정의를 잘하는 시각장애인, 학령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오랫동안 이 시각장애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별로 어려운 기술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도 실명인이라든지 시각장애 유아들한테는 이런 것을 미리 훈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위치 추정을 지도하기 위해서 넓게 트인 공간에서요, 공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 속에는 방울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을 굴려주면서 공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보행 지도사가 발자국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박수를 치면서 교육생 주변을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사물을 가지고 방울이 든 공을 굴려서 공의 위치를 파악하는지, 또 공의 거리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 공처럼 굴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춰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또 어떤 물건을 던져가지고 시각장애인이 그 떨어진 물건 또는 떨어진 동전의 위치를 찾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하다가 지팡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팡이가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럴 때 지팡이를 다시 찾는다. 이럴 때도 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어느 정도 거리만큼 지팡이가 굴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기초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소리 위치 추정 기술을 실내에서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렇게 훈련 장소를 바꿔가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리 추적 기술입니다. 소리 추적이란 걸어가는 사람 발자국 소리, 달리는 자동차 소리 등을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요. 이 콜택시를 불러서 이 자동차가 내 앞에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멈추는 것을 듣습니다. 자동차의 소리를 계속 따라 들어야만 자동차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 바로 앞에 서 있는지, 나보다는 좀 더 왼쪽에 서 있는지 오른쪽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가 멈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서 자동차의 뒷문을 판단해 가지고 걸어가죠. 물론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다른 고객이 서 있을 경우 바로 앞에다가 자동차를 세우겠지만, 어쨌든 이 자동차의 소리를 계속 따라 들어가야만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추적 기술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실내 환경에서 소리 추적 기술을 지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교육생을 세워두고요. 아까 소리 위치 추정과 조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이 보행지도사가 이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하면서 보행지도사가 서 있는 위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방향을 교육생이 손가락으로 따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 소리 추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향을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평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커브를 돌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생이 발자국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기도 하고 또 소리를 좀 더 줄여서 내기도 하고, 이래서 소리의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사물 또는 사람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소리 추적 기술입니다. 실외 환경에서 소리 추적을 지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실외에서 특별히 교차로에서 길을 건널 때 자동차의 소리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내가 건너야 갈 보행 동선과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이 수직이라고 했을 때 수직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멈추는지, 내 옆으로 달리는 수평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멈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비록 이 음성 신호등이 없더라도 수직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멈추고 수평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직진할 때 그때 내가 길을 건너도 안전하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리의 흐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리 추적 기술을 실내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각장애인 보행 관련 청각 기술은 사운드 섀도우인데요. 사운드 섀도우, 일종의 소리 그림자죠. 소리를 내는 이 산출물, 음원과 사람 사이에 놓인 사물의 소리를 덮어주는 그런 결과 일종의 뭔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소리 그림자를 시각장애인이 분별해서 보행에 활용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할 때 뭔가 가장자리에 자동차가 서 있는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장애물이 있다. 또 어떨 경우에는 보도를 따라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위치를 찾을 때도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있을 때, 이때 여기는 버스 정류장 다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도의 차소리와 이 차소리를 계속 따라가다가 일종의 소리 추적을 계속 하는데 뭔가 다른 이 장애물로 인해서 소리가 막혔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사운드 섀도우입니다. 사운드 섀도우를 지도할 때는 처음에는 그 막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 예를 들어서 넓은 벽이 한참 긴 것을 먼저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좀 더 그 폭이 좁은 것, 나중에는 이 신호등처럼 아주 기둥 정도 있는 것까지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운드 섀도우 발견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향음 위치를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향음이란 일종의 소리 울림인데요. 사물로부터 소리 산출자에게 반사되어 오는 음파를 활용해서 멀리 있거나 보이지 않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이 기술입니다. 박쥐나 돌고래 등은요, 사실 시각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도요, 앞에 벽이 있는지, 벽이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반향을 이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입천장에 이렇게 혀를 한다든지, 손가락을 튕기다든지, 박수를 쳐본다든지, 또 어떤 시각장애인 발을 굴러봐서 울림이 있으면 여기는 터져 있구나, 울림이 없으면 막혀 있다는 걸 압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향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실내든 실외든 보행할 때 이 반향음 위치 추정을 많이 활용합니다. 실내에서 복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복도를 벽을 일일이 만지지 않고도 복도와 너무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은 청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향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사실 얼굴에, 시각장애인의 얼굴에 뭔가 또 다른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과거에는 안면시각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고, 시각장애인은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청각을 통해서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나더라도요, 이 어떤 복도를 따라가다가 방문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 안에서 어떤 공기의 흐름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향음 위치를 잘 활용하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데요. 우선 실내에서 방 하나를 지정해 놓고요, 이 가구 배치가 다른 곳에 교육생을 안내해서 반향음 위치를 파악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경우에는 반향음이 많은 이 곳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많이 반사되는 곳이죠. 가구가 좀 딱딱하거나 이런 곳은 이 소리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런 곳에도 들어가 보고, 또 카펫이 깔려 있거나 또 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런 방 경우에는 반향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 서로 다른 환경의 방을 들어가서 이 반향음을 파악해 보도록 하는 것. 이러면서 환경에 따라서 소리를 반영해 주는 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반향음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교육생을 의자에 앉게 하고요, 보행지도사가 손에 큰 판자를 하나 들고서 교육생 앞에 판자를 가까이 다가갔을 때 판자가 있다는 걸 약속을 정해놓고, 판자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판자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또 어느 정도 거리에서 판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이것을 해서 판자로 인해서 뭔가 막혔다라는 것을 시각장애인 교육생이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반향음 위치를 지도하는 첫 번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생이 앉아서 판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반향 위치를 지도하는 첫 번째
어떤 단계라고 하면 이번에는 교육생이 이동하면서 반향의 위치를 지도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비교적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직선 거리에 보행 지도사가 서 있고요. 반대쪽에서 교육생이 직선으로 오면서 뭔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멈추도록 그렇게 이제 반향의 위치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복도가 좋겠죠. 장애물이 없는 복도에서 복도 끝에 보행 지도사는 서 있고 반대편에서 교육생이 직선으로 오면서 보행 지도사가 서 있거나 아니면 복도 끝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반향음 위치 지도의 방법이겠죠. 복도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보행의 이 중간 지점에 다른 좀 큰 사물을 놓고서 이제 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지 이런 것도 반향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실내에서요,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생이 벽이 끝나는지 또 방문이 열려 있는지 또 복도가 시작되는지 복도가 나뉘는지 이런 것들을 반향음 위치를 알아맞추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향음 위치 지도 기술을 익힌 다음에 실제로 조용한 처음에는 좀 다른 사람이 많지 않거나 다른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그런 환경을 설정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 반향음 위치를 파악하는지를 지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실내 환경에서 반향음 위치 지도를 마친 다음에는 실외 환경으로 나갑니다. 시각장애인이 건물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또 골목이 있는지 또 건물에서도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길을 갈 경우 또 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건물이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지는 이 반향음 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목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 이걸 느낄 때 여기서 건물이 끝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 보행에 활용합니다. 청각은 시각장애인이 음성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외 환경에서 보행하는데 매우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청각이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보행에 도움이 되는 소리 변별, 소리 식별, 소리 위치 추정, 소리 추적, 사운드 섀도우, 그리고 반향음 위치 추정 등 6가지 청각 기술 관련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강 청각과 보행을 마치겠습니다.